이게 바로 당신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건 사고였잖아. 사고? 몸도 불편한 사람을 억지로 거기 보낸 게 누구야? 바로 당신이잖아.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지만. 뭐? 잘 된 거?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계속 그러고 계셨어 봐. 우리도 어머님도 피차 좋을 거 없잖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앞으로 우리 가족도 다시 옛날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우린 행복해질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질 거니까. 그래, 당신 기분 알아. 어차피 끝난 일이잖아. 우리 그냥 지난 일 다 잊고. 필요 없어.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자신 없어. 여보.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여기 아빠. 흔히들 하는 말로 여자들은 시금치의 시자만 봐도 싫어들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벌어진 갈등 상황입니다. 김숙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차적인 문제는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시댁에서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는 하지 않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편과의 갈등이 심각해진 경우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조차도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전략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 아내에게 남편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초에 시어머니와 동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내는 자신이 과연 시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죠. 그러나 이보다는 내 집 욕심에 섣불리 나섰던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시어머니를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는 식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치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면은 뇌출혈 후 성격 변화라는 병적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간병하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전혀 없었던 점이 부부 갈등을 악화시킨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또 부부 합의 없이 일방적인 행동을 한 아내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남편도 마음만 효자지 실제 행동에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자, 이명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노년이 길어지면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노후에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산이 꼭 필요한 거죠.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집을 처분한 돈을 모두 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일정한 금액만 주거나 아니면 매월 조금씩만 주었더라면 돈을 모두 주고도 버림받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내의 잘못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사망까지 했으니 이혼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는 결자해주의 자세로 남편과 가족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과 가족도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중에는 경제 문제, 양육 문제, 시부모 문제 등 참으로 많은 사건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할 줄 알고 의견 조율을 할 줄 아느냐가 행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부부나 가족 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반드시 합의하에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또 만성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 때는 가족 간 합의하에 간병인이나 요양병원 등 사회적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의 중심에는 늘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당신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도 내 부모라는 사실을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한 발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